일단은 기상과학자들이 IPCC라는 국제간 협의체가 있죠. 네. 그쪽에서 연구하기를 23년 하반기에 스트롱 엘니뇨가 온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주로 스트롱 엘니뇨라고 표현 안 하고 슈퍼 엘니뇨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 기상과학자들은 스트롱 엘니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 하반기에 스트롱 엘니뇨가 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후고요. 고온입니다. 그러니까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야기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농산물 자연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병충해가 심해지죠. 네. 메뚜기 떼가 출범해요. 그러니까 22년에도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가 출범해가지고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곡창지대. 그러면 수확량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번에도 더 강한 슈퍼엘니뇨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병충해라든가 메뚜기 떼 출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곡물 공급량이 줄어들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뭄이라든가 지금은 역시 가뭄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나라에는 가뭄이 반대로 특정 나라에는 홍수가 네. 뭐 폭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기상재난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주요 곡창지대들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네. 가뭄 지역과 주요 곡창지대, 특히 옥수수 곡창지대 이쪽하고 좀 겹쳐서 이렇게 그 지도를 분석해 보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그러니까 식료품 원자재 하면 밀, 콩, 옥수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콩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두라고 보통 표현하죠. 근데 이 3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모두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강한 엘니뇨가 찾아오고 식료품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 22년 한 7월 정도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의 역사상 고점을 갱신했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지배적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곡물 가격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고, 근데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자재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농가뿐만 아니라 가축 농가도 포함이고요, 공장도 마찬가지인데 고온 현상이 나오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와중에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에서는 공급량을 줄이겠다. 감산합의 이미 절차 거쳤고 추가적인 감산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또 슈퍼 엘니뇨 이게 찾아오면요. 역시 광산이라든가 광구에 조업이 잘 안 됩니다. 네. 산사태가 일면요. 철, 비철금속, 희소자원 추출하는 그런 광산에 산사태가 일고 뭐 홍수가 오고 가뭄이 일고 이러면요. 당연히 조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급량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바스켓을 구성하는 3대 원자재가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금속 원자재, 세 번째가 식료품 원자재인데 전반적으로 이런 엘니뇨가 이런 것들을 상승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작년에도 가장 높았던 그 고물가가 22년 6월이었거든요. 6월, 7월. CPI는 6월, PCE로 기준하면 7월. 그러니까 6, 7월이 가장 높았던 이 물가 상승률 41년 만에 최고치. 이 값을 기록했었던 그 시점이 국제 유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농산물 가격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3년 하반기에 이런 강한 엘니뇨가 찾아오면 농산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면서 물가는 자연스럽게 안정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는데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변수가 등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도 F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때 아마 그쪽에 뭐 현명한 기자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엘니뇨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방해를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파월도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가 잡는 일이 더뎌진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7월이 라스트 댄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거나 금리 동결 기조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안 좋은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상기후와 관련된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도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